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일본 극복 시리즈로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사츠마 야끼를 지금 하고 있는 심수관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영국의 도자기 문제로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도자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본 차이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본 차이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럽의 고급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웨지월드, 코펜하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 차이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본은 뼈고 차이나란 말은 중국이란 말도 있지만 도자기란 말도 있습니다. 차이나가 중국이고 중국이 도자기라고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도자기로서 그렇게 유럽에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하면 도자기 차, 실크 이렇게 하지만 도자기로서도 굉장히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국의 도자기 못지않게 같이 알려진 게 일본의 도자기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한국의 도공들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의 일본 도자기 산업을 거의 정상에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도공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 사츠마 야끼의 도예가로서 알려진 심수관 가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임진왜란이 있고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정유재란은 일본의 장수들이 소서행장, 권이시 유키나가, 그리고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 그리고 또 하나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가고시마의 영주, 가고시마의 번주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그 번주들이 장수까지 다 했으니까 시마즈 요시히로는 장수가 정유재란 때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이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거기서 22개 성을 가진 도공 80명을 일본으로 집단 납치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가고시마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가 도공들을 자기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 그 80명 간 도공 일행 중에 하나가 심수관의 조상이 있었다는 거죠. 심수관 조상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도공 일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당길이 그 당시에 80명이 일본 배에 타고 일본 군인과 안내자에 의해서 끌려가서 가고시마에까지 갔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일본 안내자 군인들 다 죽고 80명 중에서 한국 사람들만 43명만 남아가지고 가고시마의 시마바라 해안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사람도 없는 황무지에서 그때부터 개간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개간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거기서 크게 가마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구워서 그 도자기 구운 걸 그 근처 한참 떨어진 일본 촌락에 가서 그걸 팔아서 연명을 해 나갔는데 거기 현지 일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서 거기서 시마바라 해안에서 못 살고 다시 나에시로 가라는 데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구워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팔아서 먹을 거, 농기구, 또 입을 거 이런 걸 전부 다 사는 그런 항무지 개간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시마즈 요시히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가고시마 번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수도 됩니다. 가고시마를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센리kyu는 우리가 다음 유튜브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다도의 완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리kyu의 제자입니다. 다도는 다구가 필요하죠. 차를 마시려면은 찻잔이 필요하죠. 그 찻잔은 도자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센리kyu의 제자입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그래서 이 원래부터 다도를 즐겼고
또 이 찻잔에 관심이 있어서 이 도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남은산성 함락할 때 바로 남은산성의 도공들을 집단적으로 가고시마 번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가고시마로 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43명의 조선 도공 일행은 거기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시마즈 요시히로가 무슨 사정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그걸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계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을 놓고 큰 싸움을 벌립니다. 그게 세키가라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의 동군,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는 서군이 큰 전투를 벌려서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해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260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시마즈 요시히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군에 속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약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둔 생활이 끝나고 결국 화해를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시마즈 요시히로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가고시마 번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옛날에 도공으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급자족을 집단적으로 황무지 개간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코리아타운, 지금 말하면 코리아타운이죠. 조선 도예촌을 만들게 합니다. 이미 5년 동안 심수관 일가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는 도자기 평판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 사람들을 조선 도예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 옷을 입히고 또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한국 말을 쓰게 하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하는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타운 조선 도예촌이 거기서 성장을 해가면서 본격적으로 도자기 이 산업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마즈 요시하라는 그 사람들한테 또 어떤 대우를 하냐면은 사무라이 대우를 해줍니다. 사무라이가 일본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죠. 한국에서는 사농공상 그러지만 일본에서는 시농공상 이러죠. 시는 사무라이 시자입니다. 사무라이가 가장 위에 있죠. 그런데 이 조선의 도공들을 사무라이 대접을 합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조선의 그 도공 일행들이 많은 황무지 개간을 하면서 또 도자기를 잘 구워가지고 그 근방에 아주 좋은 평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 대우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황실 또 일본의 궁중 여기에 도자기를 넣는 어용 도자기 관리권을 획득합니다. 이게 이제 1615년부터 48년까지. 그러니까 도자기 이 사찌마야끼라고 그러죠. 지금 사찌마야끼라고 옛날에 이제 시로 사스마라고 하는데 이 사찌마야끼를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파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어용 도자기 산업을 판매권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사스마 지역에서 도자기 총책으로서 심수관의 3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계속적으로 도공의 최고 위치를 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고시마 쪽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12대 때는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당군한테 제사를 지내고 한국식으로 계속 전통을 이어오다가 이름도 심수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해왔죠. 12대 때 심수관인데 지금 15대입니다. 15대도 심수관입니다. 그래서 12, 13, 14, 15대가 전부 심수관입니다. 이걸 보통 일본에서 선명이라고 하죠. 선명.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12대 심수관 때 획기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만국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형 도자기 2개를 출품을 해가지고 아주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심수관 씨가. 그래서 이 사스마 웨어라는 브랜드가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심승환 씨는 만국 박람회에 오사카 빈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만국 박람회에서 은상을 1번 그리고 동상을 2번 수상을 하고 럭규류 군쇼라는 자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대 심수관 때 결정적으로 외국에까지 이 사찌마 웨어가 브랜드가 아주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13대에 이르러서 가고시마의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13대 심수관은 사실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했죠. 그런데 교토대 법학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학만 졸업하고 나와서 아버지의 도자기업을 개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대로 넘어옵니다. 14대 심수관도 마찬가지로 와세다대 정경학부 졸업합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런데 14대 심수관은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소년 시절에 사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거절당하고 또 와세다대 정경학부 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도자기업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대 때 한국에서는 명예총영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은관문화훈장도 수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심수관 씨의 업적에 대해서 그 패밀리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승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는 거죠. 물론 조상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또한 가문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한국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명치유신이 일어나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가고시마 번주, 영주, 후쿠오카 번주, 영주 이게 제도가 다 없어지고 중앙 집권제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시마즈 요시로가 과거에 사무라이 계급으로 대접했던 도공들에 대한 특혜도 없어졌습니다. 중앙 집권제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일제시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멸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도공들은 거의 다 일본으로 귀화를 했죠. 그런데 이 심수관 가문은 귀화를 않고 그대로 심수관이란 이름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한국 도예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데에서 선명의 의의가 있다는 거죠. 한일 교류에 굉장히 공헌을 했죠. 14대 심수관 씨부터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지난 400년 동안 일본을 갔다 한국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140점의 도자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또 한국 남원의 불씨를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불씨로 도자기를 굽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한일 교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서 한일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의미가 더 있느냐? 14대 심수관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시키면은 한국은 지금 36년의 일제 지배를 받아가지고 한이 설에 있다.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심수관 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36년간 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집안은 36년의 10배인 360년의 한도 더 있다. 지금 400년의 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한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수관 가문의 그동안의 선명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는 심수관 가문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선조에 대한 효다. 그 다음에 고국에 대한 충이다. 또 하나는 직업에 대한 자부다. 일본이 장인 정신을 늘 자랑을 하지만 일본의 장인 정신보다 훨씬 더한 장인 정신도 있을 수 있다. 왜? 한국의 도공이 결국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하나는 현실을 긍정하는 마인드가 심수관 가문에는 대대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심수관 가문의 의의를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서 한국의 도공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일본의 도자기 산업과 한국 도공들의 솜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